한 방송에 나와 4대째 의사 가문이라며 집안 자랑을 하던 배우 하영. 하지만 그 한마디에 숨겨진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는데요. 세월의 뒤에 숨어 자손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준 친일 기득권의 민낯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차가운 손절 시선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3.1 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그의 혈육은 80대 나이에 청소를 하며 100만 원 남짓의 월급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 최근 친일파 후손인 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과거에 쓴 글이 논란입니다. 그에게 세월은 반성이 아닌 죄의식을 덮어준 조력자로 인식되었을까? 하지만 시간은 결코 불의의 편일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이 눈물겨운 정설을 우리는 반드시 오답으로 결론 지어야 합니다.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라는 말에 이기심과 안일함이 모두 느껴지는데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영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한양에서 서양의학 전문 의원에 가장 먼저 여신 분 중 한 분이다라는 발언을 방송에서 직접 좀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이후에 한양에서 최초의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안상호로 추적되면서 그 행적을 둘러싼 좀 관심이 커진 거죠. 1919년에 고종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당시에 진료에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인데 이 안상호 씨가 1918년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뭐 나의 아내도 일본인이다 이런 발언과 함께 결국에는 일단 이 안상호 씨가 친일파라는 사실이 하영 배우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좀 밝혀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연예인의 조상의 친일 행적 논란은 사실 뭐 하영 씨뿐만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종종 있었어요. 뭐 배우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터뷰에서 왜 증조부 이종만을 언급하면서 뭐 사업 이력을 소개했는데 이후에 일제강점기 행적이 좀 떠오르면서 뭐 사과했다. 다시 그때 당시에 과거를 내가 알지 못한 채 인터뷰에 응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지아 씨 경우에도 조부 김승웅이 일제강점기 대지주로 그 국방 관련 금품을 헌납한 기록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김순웅이 남긴 토지를 둘러싸고 가족들이 상속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지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2살 때 조부가 세상을 떠나서 기억이 없다,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에 민족문제연구소를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직접 사과드린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기는 했었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 할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증조 할아버지 이러면 뭐 몰랐겠네요. 모르기는. 지금 뭐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의 입장은 다 몰랐다였기는 해요. 알아보니 뭐 친일 행적을 보였었다. 사죄 드린다. 여서 뭐 실제로 이지아 씨 논란 당시에 민족문제연구소의 한 실장분은 뭐 직접 자기가 자문도 했었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이다. 연좌제는 없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적인 반응은 좀 분노의 차이기는 하죠. 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사회 현실이 친일을 했던 그 자녀들, 뭐 손녀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항의를 했던 자녀들, 뭐 손녀들은 조금 못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된 행태가 아닌가 싶은 게 한 그 신문지에서 민영휘라고 역시나 일제강점기 때 뭐 부를 추적해서 5대 갑부 중 하나로 꼽혔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는데 또 관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묘역을 보면은 뭐 입구부터 춘천 민성기 가옥이라는 안내판이 묘역 앞에 있다고 해요. 이게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자료로도 지정이 됐고요. 돌게다 안 된다라는 의견이 연예인들은 몰랐겠죠. 몰랐겠죠.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력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또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줬겠죠.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예능 프로 같은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알고 보면
그런 이력이 있었다라는 거고. 일단 뭐 우리 정부나 법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진행 상황을 짚어보자면 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그렇죠. 뭐 법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당연히 없는 없죠. 네.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그 연좌제 금지 원칙인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아, 재산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네. 올해 6월에 이 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또 이 법안에 따라서 사실 그 과거에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이 네. 됐었거든요. 그게 어. 16년 만에 다시 구성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은 말 그대로 이 친일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네. 다시 국가로 환수하는 거죠. 이때 재산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 의미하고요. 여기에 처분한 것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연좌제가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게 그 후속 자산의 경제 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친일 재산 이외의 상속 재산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법률은 그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한 조치인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2580이라고 시사 프로그램 있을 때 제가 20분짜리 친일파의 땅 찾기 소송 미니 다큐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방 곳곳 돌아다니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이 친일파들의 땅이. 근데 이거를 후손들이 되찾겠다고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뭐, 연좌제는 물론 안 됩니다만, 요런 거는 곤란하죠, 사실, 진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냥 씁쓸했던 게 네. 어찌됐든 친일 행위를 벌였던 조상의 자녀분들이 그 과오를 잘 몰랐던 것 자체가 저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잘못한 행위니까요. 근데 뭐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도 더 많이 이뤄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해서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왔었는데 이게 광복 이전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이 보상금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이 보상금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 그보다 그러니까 더 어린 대여도 그걸 기준으로 2대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역시나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네. 예정이고 이게 시행되면 한 2,300여 명 정도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을 그러니까요.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과 연좌제 금지 원칙으로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보상금 범위가 확대되는 정책이 기대되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이다 보니까 네. 작가들이 사전 인터뷰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음. 되게 좀 특이하잖아. 음. 거기다 이제 신인 여배우인데 뭔가 PR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다. 금수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토크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토크쇼에서 이거 얘기가 좀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 다음 군데. 토크쇼에서 여러 군데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또 본인이 자랑을 안 하지도 않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저희 증조부가 네. 뭐 고종 황제로 또 치료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안상호. 증조부가 안상호. 안상호. 근데 친일 단체 대정 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제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고 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매일신보에 안상호의 말이 담겼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일본 사람과 나는 똑같고 지금도 조선옷 한 벌도 없고 그리고 일본인 가정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친일파 이런 거죠. 네. 예. 거기다 이제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한 맞아요.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건 이제 할아버지. 네. 조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부를 쌓은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저는 이 하영 배우라는 분의 좀 안타까운 게 자, 우리 나이대에서 보통 한 4대 올라가게 되면 뭐죠? 일제시대예요. 맞아. 예. 그렇죠. 나랑 그렇죠. 똑같아요. 네. 맞아. 팩포거든요. 예. 맞아. 4대, 5대 올라가면 거의 거기에 걸려요. 맞아. 근데 그때부터 잘 살았다? 음. 그럼 98% 확률로 친일파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조금만 생각했으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집안이 어려졌다 그럼 독립운동가 집안일 거고 원래 잘 살던 집안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4대 조부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오 독립운동 했을 확률이 그렇지 뭐, 굉장히 뭐 높네. 자금 이런 것도 오히려 있고. 알아보고 싶어지지. 그렇지.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의사 집안이었다 계속 이거는 듣는 순간 이상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 지점은 비판해야 될 것 같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내 집안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다 뭔가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갔던 의사가 3명밖에 없는데 나는 아니다라는 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아, 이런 이제 그렇죠. 의혹 제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아니, 물론 응.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선대가 저지른 잘못을 후대한테 연좌제를 씌울 수는 없죠. 아, 네네.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 나왔을 때 뭐 우리 집에 냉장고가 5대가 있고 뭐 거기서 음식이 썩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되게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막 얼굴을 알리는 편이다 보니까 원래 인지도가 깡패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인지도가 깡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는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아까 거업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4대 위면은 그 시기로 봤을 때 라는 의심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속사, 그 많은 제작진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아니, 받아들인 거잖아. 그냥. 저는 오히려 이 예. 소속사가 상당히 게을렀다. 예. 아니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문제될 거리는 없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소속사 중에 제대로 머리 돌아간 놈이 한 명만 있었어. 예. 4대째라고? 4대째라, 그치? 4대? 아 이거 좀 뭐 느낌 쎄한데. 맞아.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야 너 앞으로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너 완전 인생 조지고 싶어? 막 이렇게 맞아.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매불쇼였으면은 최욱 선배한테 그 얘기했잖아. 너 매국노 집안 아니야? 이랬을 맞아요. 바로 의심 때렸을 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분이 연예인이고 배우고 하면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교육 못 시키더라도 네. 우리 집이 뭐 이런 집안이었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음. 오히려 더 행동들을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가정 교육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파묘 보면은 예. 파묘에 나온 그 묘의 주인공이 바로 친일파 중에 정말 최고 친일파 아닙니까?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친일 생각을 했으니까 돈이 졸라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 다 미국 가서 살잖아. 예. 미국에서도 부자로 살잖아. 맞아. 그래놓고 그냥 부자라고 하잖아. 음. 세상에 그냥 부자는 없어. 예. 맞아. 어. 핵심이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부자라고 한다면 10중 열의 9은 피 묻은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 거야. 예. 어쨌든 하영 씨가 자필로 사과문을 오늘 사과문 올렸어요. 올리기도 예, 했고 사과문 올렸고. 뭐 이걸로 이제는 완전 나락 가서 끝이다 이렇게 할 거보다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100%고 반성하고. 근데 앞으로의 본인이 예.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제가 매니지먼트 회사였으면은요 전효성 씨를 벤치마킹하면 돼요. 한국사 자격 시험 맞아. 그런 계속 식으로. 치르게 하고 예. 맞아. 그 독립 유공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부 활동하고 맞아요. 그 출연료 전에 기부하고 집에 돈 많다며 출연료 전에 기부해버리고 맞아. 이런 식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이거 못 벗어날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예. 한국 연예계에요 친일파 자손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음. 난 이거 행동으로.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 활동할 수 있어요. 아유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가 연좌제를 하자는 게 그렇지. 아니니까. 그렇지. 선대의 잘못을 후대에게 연좌제로 씌울 수는 없으나 이를 방송에서 자랑거리로 삼은 점과 하영의 소속사의 관리 소홀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마침 이 무렵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이제 친일이 뭐냐라는 것들 그런 질문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엉뚱한 무슨 구조적 친일이다 이딴 말까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박여우 교수가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친일을 정의할 때 그 폭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만권 네가 생각하는 친일은 뭐니? 사실 일극에 묻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만권이 생각하는 친일로 마음대로 사람을 재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일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객관적 기준을 세우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그런 많은 시도들 중에 하나가 뭐 친일 인명 사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기준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이때 이 인명 사전이 만들어질 때 기준을 세운 것들이 뭐였느냐? 1905년 을사늑약 전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식민 통치, 그리고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해서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 우리 민족뿐만 아닙니다. 타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행위다. 그런데 이걸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매국이나 수작,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통모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 을사늑약 같은 조약을 체결하는데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행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남작, 후작, 백작, 공작 다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기 때. 그때 제국이니까. 제국이니까. 그때 다 있었는데 이 직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돼 보이는 이유는 뭐냐? 이걸 받으면 친일인 거예요. 저희 자기의 어떤 조상이 그런 자기 조상이 공작이거나 우리나라에서 공작이거나 조상 중에 후작이거나 남작이거나 백작이면 친일파인 거예요. 되게 웹소설 어떻게 나오는 직책 같은데 실제로 존재하네요. 실제로 존재했어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고요. 이거 받으면 이제 이게 그런 자기를 받으면 실제로 이제 친일파로 정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 총독부 중추원 같은 통치기구에 참여했냐.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의회 그러니까 의원이었냐, 뭐 고등 문관 이상을 지냈냐. 그러니까 고위 소위 말해 관리로 복무를 했느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결정적이고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독립운동을 탄압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항일운동가 그 가족을 살상 체포 학대하거나 그리고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밀정.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전쟁 협력. 그래서 일본군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나 부녀자를 강제 동원하고 이를 주도한 행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그냥 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적극성 여부, 마지못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앞장섰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었는가. 이 고위직이나 지식인층으로 대중에게 미친 파급력.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이광수 같은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한번 한 행위였냐 아니면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 거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제 친일파를 정의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친일파 명단을 만들고 이랬던 그 이유가 역사학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친일파를 마구 정의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보다는 친일파들 함부로 누구라도 그냥 아무나 친일파들을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정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분별하게 친일파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전이 사실은 또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치욕이라서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전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시대가 36년 일본 식민지 수탈 시대니까 이제 이 시대를 아무나 다 야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어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광범위하게 정의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만 친일파라고 우리가 정의하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청산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사 집안 출신이라 자랑하려다 친일파 사실이 밝혀진 하영. 본인만의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걸까요? 어쩔 수 없는 친일이라는 말에 분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